중학교 5학년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딸은 원래 친엄마가 살던 애가 저더러 키워달라며 결혼 직전 아빠에게 왔어요. 그리고 저희 둘 다 전문직. 전 지금은 남편 사업장 일을 돕고 있어요. 제가 이를 도우면서 인테리어 및 직원 관리, 홍보 마케팅으로 매출이 현저히 올랐어요. 남편 혼자 8년 할 때는 100만 해도 만세 부르던 시절이었고요. 투입되고는 500, 1000도 넘겼고 요즘 불경기지만 남편 혼자 만세 부르던 실매출 100은 평균 넘습니다. 결혼 후 단 둘이 살았어요. 시댁과는 상처를 켜켜이 받아 현재 영 끊은 지 3개월 돼요. 혼자 살 때도 살아본 적 없는 17평, 25년 넘은 아파트에서 신혼집을 차렸어요. 전 너무 좁다 안 된다 반대해도 남편 뜻대로 말이죠. 결국 재작년 올해 그 무더위에 내 평생 에어컨도 없이 짐이 쌓인 집에서 버티며 남편도 결국 인정하더군요. 이 집은 좁다. 이사 가자. 그리고 남편 사업장 가까운 곳으로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죠. 좀 더 출근 거리가 있지만 우리 형편이 그러하니 싸지만 넓은 옆도시 아파트로 이사 가자 했으나 아이들이 사는 어머님 집과의 거리로 반대하더군요. 그러던 중 큰애에게 일이 생겨 단둘이 사업장 근처로 이사하기로 했던 게 무산되고 애 문제로 더 먼 도시로 이사 오며 큰애를 데려와 살게 되었어요. 이때도 느꼈어요. 난 늘 뒷순이구나. 새어머니와 멀어지고 싶은 내 행복을 위해선 못해도 애들 위해선 하는구나. 질풍노도의 사춘기 아이를 겁내고 두려워하는 저를 달래며 본인이 잘 하겠다더군요. 아빠니 데리고 살고 싶단 마음도 이해가 가서 내가 좁은 집에 스트레스 덜 받으려면 집이라도 넓어야겠어서 좀 더 넓은 집 계약하라 해도 안 하더니만 월세 계약해놓고는 둘째 데려올 꼼수. 이 남잔 새로 계약한 집을 둘째 보여주면 아이가 혹할 것 같으니까 애가 아빠랑 살고 싶다는데 어쩌느냐며 같이 데려올 꼼수를 피우더라고요. 월세는 사실 10만 원 차이밖에 안 났고요. 두 아이가 붙으면 반항기가 시너지가 붙어 전 정말 자신이 없었거든요. 결국 본인이 원하는 평수의 월세에서 두 아이를 다 키울 생각이었던 거죠. 암튼 둘째는 50평이 넘는 할머니 집에서 비게 되는 언니 방에 아빠 짐이 쌓여있는 방까지 방 2-3개를 쓸 단꿈에 빠져있어 우리 집엔 관심 1도 없고 시큰둥하였죠. 지금은 열심히 도배해달라 주문 중. 책장은 하도 아이가 들들 볶고 졸라 이 남자 이혼 전 전처가 산 거지만 비싼 멀쩡한 거 버리고 제가 새로 사줬네요. 이사하는 우리 집 물건도 못 사고 들어오는 거라도 말이에요. 암튼 남편은 이사하면 큰애 하나하나 가르치겠다. 주 1회 4시간 도우미도 부르자. 집안일도 돕겠다. 라길래 돕겠단 말이 아니다. 함께하는 거다. 주체가 되어야 한 거다. 말을 정확히 해달라고 정정도 해주는 등 남편이랑 약속한 건 몇 개 있었죠. 그러나 이 남자가 절 만나 해본 거라곤 라면 끓이기 4-5번. 설거지 오늘까지 많이 쳐줘도 10손가락 안에 들까 말까. 청소기 돌리기 딱 2번. 그것도 늘 뒤처리 안 하고 널브러져 놓고 다 했다 눕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집안일 1도 안 해요. 본인 빨래도 늘 세탁기에 넣지 않고 뱀 허물 벗고요. 자기 밥그릇 담그기까지 2년 걸렸어요. 밥 준비하면 반찬 꺼낼 줄도 모르고 애타게 목 놓아 부르고 불러야 일어나 밥 먹는 남자. 늘 같이 출근같이 퇴근. 밥하고 세탁 돌리고 빨래 널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부탁하면 대답은 잘하지만 자기 할 때까지 내버려두래요. 집안일이 그때그때 해야 다음 일이 돌아가는 거 아시죠? 설거지 켜켜이 쌓여있는 싱크대에서 음식 준비가 되진 않잖아요. 세탁기가 다 돌아가면 건조기에 있던 빨래를 걷어야 빨래를 또 넣을 수 있듯이요. 이런 식으로 늘 미루고 게임을 하고 결국 자고 내일 할게 하고 늦잠 자고 출근하기 바쁜 남편을 보고 살았어요. 같이 퇴근하면 전 밥한다 빨래 동동거리며 다니고 남편은 게임을 하고 또는 기타 치고 또는 씻지도 않은 채 누워 휴대전화기나 TV 보고 이게 2년 넘게 지속하다 보니 전 언제부턴가 잔소리 바로잡고 있고 화병이 날 지경이 됐고 히스테리가 생기더군요. 그래서 이사 가면 식기세척기, 빨래 건조기는 꼭 사기로 약속했고 사라고 했어요. 이사한 지 이제 일주일 복층 테라스가 있는 아파트 남편에게 복층 한 공간을 음악실을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딸아이가 제게 말해줘서 알았죠. 저 몰래 140하는 새 앰프를 사려고 약속 잡은 걸 제게 딱 걸린 거죠. 휴대폰 오픈했어요. 저희는 평소 니폰 내폰 구분 없는 부부인데요. 이 남자가 평소와 다르게 휴대폰을 안 주려는 듯 한 낌새. 뭔가 봤더니 그 구매자에게
와이프에게 싼 금액으로 말했다고 입 맞추고 있더라고요. 전 이사 와서 세척기, 건조기를 사려고 보니 너무 비싸서 매출 상태 보고 블랙 프라이데이쯤 추위 보느라 안 사고 매일 저녁 최저가를 검색하고 있는데 전 한 번 사면 못 버리는 스타일이에요. 핸드폰도 아주 아작이나 수리가 불가해야 바꾼 사람이고 20년 전 옷도 쓸만한 건 아직도 입고 있고요. 그래서 전 안 사면 안 샀지 좀 더 기다려 돈 모아 좋은 걸 사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사려는 식기세척기를 본인이 친히 검색하더니 6인용을 사라고 40, 50만 원 이러고 있더라고요. 중1 딸아이도 설거지 한 번 안 해본 본인 컵도 하루 몇 개를 개수대에 쌓아놓는 아이에게요. 전 이미 검색하고 공부해서 14인용을 내정해 놓았고요. 한국 식생활상 6인용보다는 더 큰 게 편하다. 모든 사용자가 12, 13인용을 살 걸 후회한다 들었어요. 지금 시험관 중이라 아이도 가질 예정이고 여러모로 우리 집은 대형이 왔거든요. 그리고 이게 1, 2년 사용할 가전이 아니잖아요. 튼튼하고 발암물질 없고 소음 적고 세척력 등등. 근데 제가 사려고 한 세척기 가격을 보더니 화난 듯 다 묘한 분위기더니 몇 시간 기타 치고 내려와 제가 당신 왜 그래? 왜 화난 거 같지? 물으니 하는 말. 아무래도 빨대 꽂힌 기분이 들어서 그래 라고 하네요. 세상에 제가 명품 가방을 밝힌 것도 아니고 가정살림 사겠다는데 빨대 꽂힌 기분이라니요. 저 표현도 너무 싫어요. 저번에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결혼 전 연봉이 5천, 6천이었어요. 이후 남편 일을 도와가며 카드 한 장 받아 생활하다 아이 가지려고 시험관 하며 일을 모두 접고 남편 일을 돕게 되었죠. 제게 있던 돈은 결혼하며 집 구하며 보태고 남편은 전처가 다 빼돌려 빚만 수억에 딸돌 딸린 이혼남이었고요. 남편 소유 원룸 빌라 팔고 작은 집 팔아 빚 털면 땡전 한 푼 없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래서 우린 월세로 시작했어요. 작년 시어머니네 아파트 베란다와 마주한 허름한 아파트가 싼 가격에 나와 산다고 우기더니 결국 결혼 후 첫 집이라 당당히 공동 명의하려고 제 돈 댔어요. 남편은 저와 똑같은 돈 댄다더니 사업장이 안 돼 돈 없다며 결국 잔금은 모두 대출했고 공동 명의했고요. 살림하는 사람은 아시다시피 카드로만 생활하기 힘들어요. 제가 나가 일한 대가조로 생활비조로 월 200을 받았어요. 저도 저희 아빠 용돈 10만 원이라도 당당히 주고 싶다며 그렇게 4개월 받았나 봐요. 그런데 제가 시험관 채취하고 이식하고 어쩌고 남편 사업장을 매일같이 출근은 못했어요. 중요손님 있으면 제가 해줘야 할 사무 업무 있을 때는 꼭 갔고요. 그렇게 시험관 4차에 집중하던 올해 3월부터 올 7월까지는 한 달에 200 주던 걸 아예 안 주는 거예요. 나 돈이 없다. 보험료도 나가야 하는데 통장이 비었다고 조금이라도 넣어주라 해도 돈을 안 넣어줘요. 왜 자기만 보면 돈 주라고 하느냐고. 장사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돈 없음 없는 대로 몇십만 원이라도 넣어줘라. 빠져나가야 할 건 빠져나가야 하지 않느냐 해도 안 넣어줘요. 제 딸들 사달라는 건 다 사주고 결국 이 남자가 저더러 이러더군요. 내 사업장이야. 숟가락 얻지 마. 내 거야. 라고. 그 말을 듣고 전 충격에 빠졌어요. 같이 페인트 칠하고 손수 인테리어하고 주말마다 고생하며 하나씩 구질구질 헌 사업장을 리모델링하며 땀 흘려 일해온 저에게 제 덕분에 매출 규모가 그리 높아졌음에 늘 고맙다 덕분이다 하던 사람이 그래서 전 왜 주기로 한 내 월급 아니 월급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생활비라도 줘야 자동이체가 나갈 거 아니야. 정 돈 없음 내가 요거밖에 못 넣어준다. 우선 몇십이라도 붙일게. 그 말이면 되는데 라고 했어요. 그런 제게 숟가락 얻는다니요. 진상 고객 다 제가 처리하고 직원 관리며 고객 CS 상담 영업 다 제가 해나가고 있는데 시험관 이식하고 자궁에 임신되고 그러느라 사업장 못 나갔더니 노워크 노급여 외치듯 생활비 딱 끊고 저리 말하더군요. 그리고 저더러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해. 당신 생활비 당신이 벌어서 써. 단순 노동직이라도 해. 라고 홧김에 한 말이 아니었어요. 시험관 한다고 프리랜서 일하던 모든 일을 접고 이 남자 사업장을 살리는 게 우리 가정을 위한 일이라며 일해왔던 제가 쏟은 열정이 더럽혀진 기분. 더 기가 찬 건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올 3월에요. 엄마는 10년 전 우리 집 제일 어른인 60질 보는 큰언니에게 전화해봐야겠다더니 전화하더라고요. 스피커폰으로. 저 부끄러웠어요. 제가 이러고 살고 있다는 게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게. 늘 예의 바르고 품위 있던 큰언니도
전후 사정 이야기를 듣더니 버럭 하더라고요. 땡서방을 도대체 나한테 전화를 왜 했다니? 그리고 저 며칠을 울며 보냈어요. 이혼하고 싶었죠. 이 남잔 그러고도 죽는 소리 하면 제가 늘 사업장 나가 도우니 사업장 매출 났다고 죽는 소리 하며 나더러 나오라고 조르고 속으로 비웃었어요. 그리고 남자의 우는 소리에 넘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전 또 장사 잘 되면 패대기 쳐줄 테니까요. 단물만 쪽 빨리고 늘 소모품처럼 그리 이용만 당할 테니까요. 제가 좀 기분이 풀어져 보이면 몇 퍼센트 준다고 했던 걸 월급 100% 준다고 했다가 늘 말 바꾸기 시전. 넌 정말 멀었다 싶어 내버려 뒀어요. 저도 하던 방송국 일을 알아보고 있었죠. 이혼도 불사할 생각이었거든요. 말로만 하던 사과에서 나중 사업장이 너무 안 돌아가니 나의 빈자리를 느낀다며 이 남자가 납작 엎드리고 공인인증서 비번 공개하고든 경제권 운영을 내게 넘겨주고 둘이 상의하에 운영한다는 조건에 사업장을 나갔어요. 월급이고 생활비고 따로 없이요. 네 돈이 내 돈이니까. 근데 결론요? 그 사람 공인인증서 비번 저 아직도 몰라요. 그리고 오늘 전 식기세척기 건조기 사려다가 저런 말을 들었어요. 빨대 꽂힌 기분이 든다는 말. 사업장에 직원이 한 명 그만두거든요. 그 직원 퇴직금 걱정이라던 사람이 매출 오르니 걱정 안 해도 되겠다고 하더니 이사 후 자기 아껴 중고거래 등등만 보고 있다가 앰플을 지난주 토요일 이사하는 날 거래하러 서울까지 다녀와서는 뻔히 이사 전부터 사기로 하고 지금껏 검색하고 있던 세척기와 건조기를 당분간 사지 말라고 하니 제 입장에서는 속이 터져요. 그리고 단돈 2천만 원이 없어 못 모아놔서 대출도 안 되어 힘들던 몇 달 전을 생각해 지난달 현금 매출을 제가 따로 모으고 있었는데 그 돈 모인 걸 알고 주라고 난리더군요. 본인 운영비 부족하다고. 통장 보여달랬더니 600, 700, 대략 총 1200이 있더라고요. 월급 줄 돈 있지 않느냐. 열심히 벌면 되지. 왜 미리부터 돈 없다 저금을 깨려 하냐. 내 통장에 돈 있는 꼴을 못 보냐. 가게 월세야 남은 기간 벌어 만들 생각해야 한다고 했죠. 제가 모은 600이요? 남들 다 힘들다는 7월. 저 나가기 전까지 하루 3, 40회 전체 1000 정도던 매출을 7월 20일부터 출근해 10일 바짝 해서 한 달 매출 4,400 맞췄어요. 그리고 그중 600을 예금에 모아놨더니 제 통장에 돈 들어있는 꼴을 못 보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 묻더라고요. 빨대 이야기하면서. 내가 돈 없다 돈 필요하다 하면 그 모아놓은 600 줄 거냐고 그것만 말하래요. 절대 나한테서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묻는다고. 전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떻게든 벌면 되지. 왜 그 돈 털 생각만 하냐고. 꼭 없음 그 돈 빼지 왜 안 빼. 힘들 때 빼려고 모아놓은 돈인데 그게 내 돈이야? 우리 돈이라고 장사한데 힘들 때 비상용 모아놓은 돈이라고 몇 번 말해. 이런 식이면 우리 이혼하자. 그리고 빨리 취소해. 빨대 꽂힌 기분이란 말 취소해. 라고 했는데 그냥 복층 음악실로 가버리네요. 전 또다시 뒤통수 맞는구나 충격받고 눈물 나는데 신랑은 위층에서 기타 치고 있네요. 도무지 고쳐지지 않는 저 남자의 돈에 대한 애착과 이기심. 늘 상처받고 있고 소모품처럼 저 남자의 사업장에 저 남자의 딸들 양육자 뒤치다꺼리에 소름 끼치는 시집에 이제는 이혼이 답일까 싶어요. 저 사람 고쳐질까 싶고 혼란스럽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추가. 제가 남자의 환장에서 늦은 결혼한 건 아니고요. 이혼남이었고 아이도 둘이 있었고 저와는 맞지 않는다 여겨 남편의 구애에도 호기심 어린 거다. 갖고 싶은 욕구에 대한 칙이다 라고 생각해 거절하다 어머니 제사 지내려 가 있는 동안에도 끊임없는 구애와 전화로 거절한 게 3번이니 4번째 정식으로 교제를 해보자 통화하고 데이트를 이어나가고 연인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절 서로 좋아할 때 좋았던 추억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덧 아침이 밝아오네요. 내 맘처럼 잔뜩 안개 낀 댓글을 읽고 위안이 되는 것인지 내가 생각한 게 맞구나 싶어서인지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가슴 아플 때면 희한하게 눈물과 같이 오던 손끝저림 증상도 참 몇십 년 만에 느껴보는 것 같아요. 이 남잔 옆에서 신나게 코 골고 자고 있네요. 내가 어떤 생각에 빠져있는지도 모르겠죠.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이 남자 닮은 아들, 이 남잔 본인 딸 둘이 있으니 생기면 좋고 안 생기면 어쩔 수 없다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 지난번 둘째 데려올 꿍꿍이에 우리 나이에 임신하기 힘들다 맘 접으라고 하더군요. 이런 사람하고 더 이상 결혼 유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이네요. 님들 댓글 소중히 가슴에 담고 절대 이혼하고자 하는 이 맘 꺾지 않을게요. 제가 마주한 현실에서
아둥바둥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혼을 하는 게 최선이라는 결론 뿐이네요. 감사했습니다. 댓글 1. 전처가 똑똑하네. 그냥 이혼하지 않고 알아서 돈 다 빼내려고 했네. 애도 안 데려가고. 저런 놈이랑 살았는데 그 정도 보상 받아도 되겠구먼. 저딴 남자가 애나 봤을까요? 아주 제대로 곤란하게 했네요. 글쓴이가 뒤치다꺼리 해주니 아쉬운 게 없어서 자식들 물고 빨고 하는 거지. 글쓴이 없어지면 애들도 귀찮다고 바로 돌려보낼 인간입니다. 저딴 인간이랑 애는 무슨. 글쓴이도 미리 자기 목 챙기고 빨리 이혼 준비나 해요. 댓글 2. 님이 남편 사업 도와서 현저히 수입이 늘었고 전처 자식까지 와서 살고 집안일 소홀히 하는 놈이 님이 자식한테 빨대 꽂은 기분이라고요? 그런 남자랑 이세 계획하겠다는 님은 도대체 생각이 있나요? 그놈에게 님은 사업장 도우미, 집에선 전처 자식 돌봐주는 여자뿐이 안 되는데 남은 인생 그렇게 보내고 싶나요? 고마워하지 않은 건 물론이고 일단 님을 하대하잖아요. 생활비도 그렇게 치사한 방법으로 주는 놈한테 초혼으로 결혼해서 왜 그러고 사나요? 정신 차려요. 이혼한다고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